지금부터 이제 업데이트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요. 업데이트는 이제 write하고 똑같습니다. 사실은 글 번호가 더 있다. 그 다음에 값이 세팅되어 있다. DB에서 이미 값을 끌고 와서 화면에 표시되죠. 그렇기 때문에 업데이트 폼에는 DB에서 끌고 온 자바 프로그램이 여기 다 돼 있어야 됩니다. 아시죠? 되셨나요? 네, 수정하려고 그러면 원래 글이 뭐지, 원래 있던 데이터가 뭐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DB에서 끌고 와서 데이터를 세팅해놔야 한다 이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수정에 해당되는 것은 글쓰기와 동일한데 글 번호가 있다. 그 다음 데이터가 세팅되어 있다. 이것만 다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그 write 글쓰기, write form.jsp에서 얘를 이제 컨트롤 A 누르면 다 전부 다 선택이 되거든요. 이렇게 컨트롤 A 눌러서 전부 다 선택해 주세요. 되셨나요? 예, 컨트롤 C 누르시고요. 복사 하시고요. 업데이트 폼에다가 클릭하시고요. 컨트롤 A, 컨트롤 V 누르시면 붙여넣기가 되죠. 예, 컨트롤 A가 전체 선택이에요. 아시죠? 전체 선택. 여기 써가지고 컨트롤 V 눌러서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 메뉴에 라이트 폼이다라는 것을 업데이트 폼으로 바꿉니다. 업데이트 폼.jsp. 메뉴에서부터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업데이트 폼 복사 붙여넣기부터 이미 돼 있어야 돼요. 아시죠? 그래서 뭐가 유사한 프로그램이다 이런 것들을 아시려면 머릿속에 그 프로그램이 다 머릿속에 남아 있어야 돼요. 안 남아 있으면 갖다 쓰기가 힘든 거죠. 이해되시겠죠? 네. 자, 그래서 업데이트 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게시판 글쓰기 아니라 글 수정으로 바꿔주셔야겠죠. 자, 글 수정하고 라이브러리 등록하는 거는 마찬가지로 하셔야 되고요. 밑으로 내려갑니다. 컨테이너 만들고요. H1 태그에서 글 수정으로 바꿉니다. 수정으로 바꾸고 수정해서 액션은 update.jsp. 그래서 update.jsp. 포스트 방식으로 넘기고요. 제목 있어야 되는데 제목 위에 뭐가 있어야 돼요? 글 번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글 번호를 여기다가 씁니다. 자, 글 번호. 자, 폰글은 맞고요. 포 써내는 게 저희가 글 번호는 넘버로 쓰면 되니까 넘버라고 쓰겠습니다. 제목이 아니라 글 번호, 번호라고 쓰겠습니다. 자, 텍스트 맞고요. 타이틀 부분은 사실 타이틀이 그다지 필요하진 않은데 그냥 넘버라고 쓰겠습니다. 글 번호, 네임도 넘버. 네임이 중요하죠. 그러면 이거 어디 갔냐? 예, 네임이 중요하니까 저희가 어디 갔냐? 번호, 제목 이런 컨트롤 Z Z가 눌러준다. 라이트 폼으로 가버렸네요. 업데이트 폼 됐네요. 예. 번호에서도 네임이 중요하니까 네임에다가 넘버 그래야지 넘어갑니다. 쓰시고요. 얘 인풋 태그에서 고치게 하지 말자라는 옵션이 속성이 있습니다. 그게 read only 속성입니다. read only.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read only 이꼬르 read only라고 썼는데 어떤 데는 read only만 돼 있고요. 어떤 데는 read only 이꼬르 read only가 돼 있고요. 요 글자가 있으면 true라고 인식을 합니다. true라고 인식을 하고 그냥 속성 한 개만 있어도 true라고 인식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되셨나요? 네. 예,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read only라는 속성이 있으면 이제 read only가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요거를 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냥 read only만 작성을 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보통 형식에 맞추려면 속성에 값을 집어넣는다. 아시겠죠? 이렇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또 필요한 것은 value라는 게 필요합니다. 데이터를 가져와서 세팅한다. value라는 게 필요하고, 맨 처음에 10번을 업데이트하니까 10번, value 10번이라고 쓰면, value가 있는 것은 값을 세팅이 되는데, 없는 것은 비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게시판 글 보기에서 새로 고침하겠습니다. 이제 글 수정을 클릭하시면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10번이고요. 뿌옇게 되어 있죠. 클릭해도 클릭해서 커서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키보드를 막 눌러도 수정되지 않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이게 read only고요. 되셨나요? 값 세팅된 거 value 값 때문에 그렇습니다. value 이꼬르 써가지고 하시면 10. 나머지는 세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값이 들어가 있지 않다. 이런 뜻이죠. 되었나요? 예, 이렇게 쓰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이렇게 글번호만 있는 게 아니라 제목들도 마찬가지로 value가 필요합니다. 이래서 여기다가 value 여기다 쓰시고 저희가 JSP란 JSP란 이렇게 써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 그러면 가져온 데이터를 여기다 끼워 넣기를 하면 되겠네요. 문자열을 이렇게 출력할 때 요 사이에다가 자바 프로그램에서 가져왔던 데이터 내용을 여기다 끼워 넣기를 하면 되겠네요. 되시겠죠? 뭐 이렇게 코딩을 합니다. 원래. 되셨나요? 예, 이렇게 해서 밸류 안에다가 쓸 수 있도록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실제적인 데이터를 지우고 여기다 변수나 뭐 그 속성에 대한 값을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자, 내용은 텍스트 에리어 사이에다가 집어넣습니다. 텍스트 사이에다가 그 웹 프로그램이고요. 얘는 엔터 치면은 그대로 먹기 때문에 얘네들은 웹 프로그래밍이고 이거 뭐입니다. 뭐 자바 기반의 프로그램입니다. 뭐 이렇게 쓰시고 엔터 친 거는 엔터 친 것까지 먹습니다. 탭키나 스페이스바도 다 먹습니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텍스트 에리어 사이에 사실은 변수로 여기다가 출력하자 이렇게 쓰기 때문에 이렇게 길어지지는 않습니다. 단지 변수 이름으로 집어넣어서 사용하시는 걸로 작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작성자 있는 부분의 라이터 얘도 마찬가지죠. 밸류가 있습니다. 밸류 이꼬르 뭐 이영환 써가지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다 됐으면 이제 수정 있고요. 수정이 있고 뭐 버튼을 이제 3개를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글쓰기 할 때 그 다시 입력 이런 걸 씁니다. 다시 입력을 하자. 그 다음에 이제 취소시키자. 뭐 이런 걸 사용하게 됩니다. 맞나요? 네. 네. 이 타입은 수정은 기본이 서브밋이라서 아무것도 타입이라는 것을 안 쓰면 서브밋이 기본입니다. 다시 입력은 타입이 리셋입니다. 타입 버튼 대신에 리셋 이런 거 쓰시면 원래 있었던 글자 그대로 다시 바꿔치기를 해줍니다. 아시겠죠? 리셋이라는 기본 기능이 있으시고요. 취소 버튼을 누르긴 하는데 취소는 타입을 그냥 버튼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서브밋도 안 일어나고 리셋도 아니고 그냥 버튼처럼 역할을 하는데 동작은 자바스크립트에서 동작을 시키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보통 취소를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전 페이지로 돌아간다. 이전 페이지로 돌아갈 때 사용하는 객체는 히스토리 객체가 있습니다. 그 이전 페이지로 돌아갈 때 함수는 빼줍니다. 그래서 history.back 이라는 함수를 쓰거나 go라는 함수도 쓰는데 이전 페이지는 -1. 그래서 history.go -1. 이 전전 페이지는 -2. go -2. 앞에 여기서 history back에서 왔으면 다시 그쪽으로 가고 싶으면 go 1. history.go 1. history.go -1 하면은 이전 페이지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보통 history back 이렇게 시키게 되고 우리가 페이지를 한 다리 건너 다시 이렇게 리다이렉트해서 두 다리 쪽으로 이렇게 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경우는 history go -2 해서 이전 페이지로 가야 그 옛날에 봤던 페이지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짜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취소 버튼을 제일 찾기 편한 거는 아이디를 붙이는 겁니다. 아이디를 붙이시고요. 취소, cancel, btn 버튼이다. 뭐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되셨나요? 됐죠? 지금 동작을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자바스크립트로 만들어야 되는데 자바스크립트나 그 jQuery 지금 보면 이벤트 처리 jQuery 만드시면 되겠죠? 찾으셔서 자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이제 취소 버튼 jQuery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중에 글쓰기에서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크립트 쓰시면 되겠죠. 자, 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 쓴답니다. 스크립트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jQuery를 쓸 때는 달러 가로 열고 여기다가 펑션을 전달한다. 펑션을 전달해서 동작을 시킨다. 이벤트 처리는 먼저 찾습니다. 이벤트를 할 걸 찾는데 샵 id죠. cancel btn 버튼입니다. btn을 찾아서 점 클릭 이벤트 클릭을 하면 가로 열고 이것 좀 동작 시켜주세요. 펑션을 전달해서 거기 안에 있는 걸 실행한다. 되셨나요? 실행시킨다. 패턴이 똑같죠. 여기 요거 펑션 안에 한 개밖에 없어가지고 사실은 세미콜론 안 찍어도 되는데 예 되었나요? 뭐 이렇게 쓰시고요. 펑션인데 여기다 뭘 하냐면 히스토리 점백 이렇게 가로 열고 세미콜론 히스토리 점백 됐나요? 네 스페링 맞았죠? 네 히스토리 네. 발음도 맞죠? 히스토리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싶었어요. 자 이렇게 하시고요. 이제 갑니다. 저희가 이제 글 수정해서 새로 고침 하시고요. 그러면은 내용이 나오죠. 이제 내용이 나오면서 이쪽에 취소를 누르면 이전 페이지로 돌아갑니다. 수정을 누르시고 그다음에 다시 뭐라고 막 칠 수 있는데 뭐라고 쳤다가 다시 입력하면 원래 상태로 돌려주고요.
뭐라고 치고 수정을 누르면 이제 저희가 수정하는 처리문으로 가서 글보기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되시겠죠? 글쓰기 할 때도 이런 것 좀 적용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되셨나요? 예,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제목란이 비어 있으면 안 돼요. 내용이 비어 있으면 안 돼요. 뭐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얘네들은 꼭 써야 돼요. 너 안 쓰면은 나 이거 수정할 때 돈 넘겨주지 않을 거야.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속성들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인풋 태그를 막 쓰시면서 이렇게 인풋 태그 썼잖아요. 그죠? 인풋 태그 썼는데 여기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A라고 나오는데 이게 그 어트리뷰트 이런 속성 이런 뜻입니다. 속성. 아시겠죠? 속성. 그래서 무엇일까요? 그러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찾아보셔야 돼요. 찾아보시면서 이게 뭐가 있을까? 뭐 체크드도 있고 뭐 오토 포커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자동 뭐가 된 거, 자동 완성 뭐 해가지고 네임에 해당되는 거 나와서 이런 것도 있고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도 모르면 이게 막 찾아봅니다. 아시겠죠? 멀티플은 여러 글자를 한꺼번에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있고요. 온 이벤트 나온 게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리퀘어드라는 게 나옵니다. 리퀘어드. 요구되어진다. 아시겠죠? 선생님 그 속성 어떻게 봐요?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렀어요. 태그 안에서 위치가 중요한데요. 태그 안에서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여기서 쓸 수 있는 게 나와요. 이렇게 아시겠죠? A라고 나오는 게 그 어트리뷰트 약자입니다. 속성. 아시겠죠? 그래서 속성 여기 어트리뷰트 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 중에 저희가 이제 요구되어진다. 리퀘어드가 있습니다. 리퀘어드를 더블 클릭하시면 여기 리퀘어드는 얘 입력을 안 하면 안 돼요. 이런 뜻이에요. 입력을 안 하면 넘어갈 수 없어요. 지금 제가 업데이트 폼에서는 이런 걸 쓰면은 이제 다 입력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좀 그러니까요. 라이트 폼에서 한번 해드릴게요. 라이트 폼에서 인풋 태그에다 리퀘어드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리퀘어드 이거를 리퀘어드라고 수정을 주시고요. 제목이에요. 제목.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취소 누르고 리스트로 갈게요. 글쓰기. 여기 제목 아무것도 안 썼죠? 등록 누르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란은 작성하세요. 이 란을 작성하세요.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다 타이틀을 주면 여기에 속성 중에서 타이틀이라는 속성이 있어요. 또 타이틀이라는 속성을 주시면 제목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뭐 이렇게 해서 타이틀을 줘요. 타이틀을 주시고 됐죠? 타이틀을 주시고 새로 고침하시고 그 다음에 등록을 누르면 이 뭐야 타이틀이 안 나오네요. 이런 예 죄송해요 안 나오는 걸로. 네? 뒤에 거 안 지우셔서. 뒤에 걸 안 지웠다고요? 뭘 뒤에 걸 안 지워? 리퀘어드 아니에요. 리퀘어드는 맞아요. 맞고요. 요거는 이게 타이틀이 많을 텐데 타이틀 가지고 쓰는 게 뭐가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 알럿에 이렇게 비춰줘서 뭐 이름을 내가 썼던 이름으로 바꾸는 게 있는데 어쨌든 리퀘어드라는 속성 있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제목을 입력하셔야 합니다라고 하는 보시면 리퀘어드 말고 리드온리 말고 프레스홀더라는 속성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제목을 입력 뭐 한 개 내 제목을 입력할 때 만약에 5글자다 그러면 5글자 이상으로 입력하세요. 뭐 이렇게 써놓으시잖아요. 이 프레스홀더라는 것도 쓰시면 편한 게 여기 이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옛날에는 그 백그라운드로 속성을 지정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HTML5에서 되게 많이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디 이런 제목이 없더라도 요거만 보면 여기 제목 입력하라는 거구나. 아시겠죠? 이해되시나요? 네. 네. 그냥 로그인 할 때도 아이디 비밀번호인데 칸만 만들어 놓고 이런 거를 이제 프레스홀더로 아이디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써놓는 거죠. 아이디 뭐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이게 이제 백그라운드로 잡히니까 이렇게 해서 뭐 쓰면 이제 사라져요. 쓰면 사라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굳이 옛날에는 이걸 자바스크립트로 구현을 다 했거든요. 구현을 다 해서 야 멋있지 이러면서 자랑했는데 지금은 속성 하나로 끝나요. 이해되시겠죠?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 보시면 굉장히 좋은 홈페이지가 됩니다.
자, 그래서 폼에 해당되는 것을 다 만들었어요. 델리트까지 업데이트해서 이제 그 취소하는 것까지 전부 다 해서 전부 다 이제 한번 만들어 드렸습니다.